안녕하세요, 성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 중간고사와 관련된 지금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우리가 지금 필기가 20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태까지 배우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PPT와 그 다음에 실습에서 일단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거의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두이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배우셨던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어떤 설정을 위한 셋업 함수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복을 위한 루프 함수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핀을 설정하기 위한 핀 모드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리드, 뭐 디지털 라이트, 뭐 아날로그 리드와 같은 일반적인 아두이노 함수들, 그 다음에 우리가 딜레이어 같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6주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업을 받으셨을 텐데 그 받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학습 목표와 그 다음에 주요 용어들 그리고 사전 퀴즈와 그 다음에 각각 여러분들이 장을 보시면 두 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주의 깊게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3의 물결에 보시면 뭐 세 가지의 일단 물결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3의 물결이 나온다고 하면 뭐 이 중에 제3의 물결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가 추정한 제3의 물결 관계 없는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저거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그 주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 요즘에 이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뭐 제4산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IoT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용어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축약된 단어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단어들이 축약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 IoT 같은 경우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비쿼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오픈소스 운동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하드웨어들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엔비디아 잭슨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베디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베디드가 어떤 뭐 우리가 뭐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한국어로 번역한 뭐 내장된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합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어떤 조건들, 그래서 뭐 소형이고 저전력이고 실시간이고 일반적으로 이 소형이기 때문에 그 고성능 CPU가 아니라 뭐 저성능 CPU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저전력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입력과 출력, 뭐 펌웨어나 운영체에 대한 개념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관련된 설명들을 드렸는데 뭐 요때까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개발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PC와 인베디드 CPU가 다르기 때문에 PC에서 CPU에서 돌아가는 어떤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툴체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호스트, 타겟, 뭐 그 다음에 통신하기 위한 포트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우리가 요 USB 단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리얼 통신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이러한 코드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코드 하나 정도는 구조 같은 것들을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기말고사가 우리가 실습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고요.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는 뭐 단답형이라든가 코드 채우기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인자 같은 것들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학습평가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1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관련해서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이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봐보시면 뭐 2장 같은 경우에 뭐 아두이노 LED 연결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우리가 뭐 이러한 또 용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지난 복습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CU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CU와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 놓은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를 우리가 소형화 시킨 거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 이 단일칩 내부에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들을 하나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C라고 하는 개념, 뭐 시스템 오너칩이라 그래서 SOC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유명한 것들,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뭐 엔비디아의 테그라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시리즈 같은 게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아트멜의 AVR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전자 소자라던가 그 다음에 전자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PCB 같은 걸 뜰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와 이 발광 다이오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우리가 뭐 전격 전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전격 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 소자마다 사용할 수 있던 우리가 이제 전력의 그 전류의 양이 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저항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색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대 저항 같은 경우는 색대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25ohm이나 뭐 335ohm에 뭐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kΩ을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색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검은색은 0이고 빨간색은 1이고 그 다음에 갈색은 1이고 빨간색은 2고 주황색은 3이고 노란색은 4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 그 색디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험 볼 때 많이 사용했던 색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습을 진행했으면 225ohm을 그냥 읽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읽으시죠. 그 다음에 10kΩ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색디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파란색이 6이고 뭐 회색이 8이고 이런 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금색이 몇 %인지 아니면 뭐 금색이 %인지 중요하지 않겠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색이 의미한 게 무엇인지, 갈색의 숫자가 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20이니까 빨간색, 검은색은 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K니까 갈색, 주황색 정도는 쓰셨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는데 이 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승 단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뭐 페타라던가 테라라던가, 뭐 테라까지는 좀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뭐 기가라던가 여러분들이 나노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10의 자승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이 소자들 VCC가 무엇이고 뭐 그라운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 보시면 프린칭이 나오고, 이 발광 다이오드에 연결하실 때 우리가 이 발광 다이오드에 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극성을 어떻게 찾는지 이러한 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한번 정도 진행해 보셨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다라고 저는 가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실습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습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예제와 관련된 이러한 코드들, 핀 모드가 무엇인지, 뭐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는 절차라던가 뭐 표기법 관련된 것들 나오는데 뭐 이 장에서 일단은 학습평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기가 있는데 정리하기를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를 봐보시면 또 이 세븐 세그먼트와 관련된 일단 얘기들이 나옵니다. 세븐 세그먼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세븐 세그먼트와 관련해서 관련된 얘기들 뭐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지난 시간 돌아보기 같은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주요 용어 퀴즈를 한번 정도 반드시 더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와 관련해서 뭐 FND가 무엇인지 세븐 세그먼트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FND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둘 다 동일한 용어라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공통 에노드가 뭐고 공통 캐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입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0을 출력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길게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코드에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7447이라고 하는 칩이 나오는데 직접 회로가 무엇인지 이 직접 회로의 개념이라던가 그 다음에 왜 5V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743G와 관련된 뭐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평가가 있는데 학습평가와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일단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을 봐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나오는데 일단은 스위치와 관련해서 뭐 스위치가 무엇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돌아보기와 주요 용어 퀴즈는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뭐 우리가 뭐 이러한 종류들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에 대한 어떤 용어와 개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우리가 플로팅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로팅 상태에 대한 개념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위치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인풋과 핀모드에서 아웃풋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와 그 다음에 시리얼을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자리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이유와 요 4자리 세븐 세그먼트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스탑워치 프로그램이라던가 학습평가가 나오는데 관련된 개념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까지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봐보시면 부조를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부조와 관련해서 일단 앞쪽 보시면 지난 시간 돌아보기 나오고요. 또 중요 용어 나오고 퀴즈 나오는데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해서 일단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리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지 제 입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전달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높다 낮다 이걸로 표시하게 되면 웨이브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파행이라고 그랬고요. 파행에는 우리가 파장과 주파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들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러한 것들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피커와 관련해서 어떤 그 원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선에 우리가 이 그 전기가 통화가 되면 전자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구자석과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스피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해저 부저는 피해저 효과, 앞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일단 전기를 가게 되면 팽창이나 뒤틀림과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자를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팽창을 조절해서 소리를 나게끔 하는 게 피해저 부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와 이 피해저 부저와 원리와 비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PWM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뭐 우리가 아두에서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PWM 신호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PWM 신호를 내는 부분에 뭐 다음과 같이 물결 표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PWM 소리를 출력하는 방법들 PWM과 관련된 설명들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를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개 이름과 음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개 이름은 이탈리아 구에도 자레초라고 하는 분이 만든 성요한 성가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주파수는 1939년도에 런던 국제협약에 의한 440Hz를 A음, 그러니까 라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했던 게 함수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톤이라고 하는 함수와 노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일단 톤이라고 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노톤은 소리를 끊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리를 출력할 때 라 이렇게 출력하기보다 라라라 이렇게 끊으시려면 중간에 잠깐 끊어줘야 되는데, 뭐 스타카토라던가 이렇게 음을 끊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음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관련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학습평가를 보시면 뭐 전자력과 관련해서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여기 라 440Hz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기학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를 또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시험 보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일단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봐보면 저희가 6장을 한번 봐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센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빛감지 센서와 관련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빛감지 센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죽어가지고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빛감지 센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습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게 목표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난 시간 돌아보기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고, 주요 용어라던가 그 다음에 사전 퀴즈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도 센서와 관련해서 센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 센서는 반도체 계열과 화합물 계열이 있다고 그랬고요. 반도체 계열에는 포토, 다이오드, 레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트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 3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아닌 것 뭐 이런 거 나오기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화학하중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이런 것들,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로 구성하실 때 풀업정이나 풀다운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우리가 관련된 함수들, 이러한 얘기들을 했죠. 그 다음에 2개의 우리가 이 조도 센서와 앞에서 배우셨던 피해자 구조를 연결해서 소리를 출력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학습평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리하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PPT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과 그 다음에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20문제 사지선장으로 나오니까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분들하고 지금 그 문제가 뭐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60문제 중에 20문제씩 골라가지고 일단 랜덤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하고 일단 출제되는 문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게 일단 설정해 놨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그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